1930년대 미국 플로리다. 끝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진 작은 마을, 키웨스트. 이곳엔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도 늘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인물이 있었다. 독일 출신의 방사선 기술자 에른스트. 에른스트는 키가 크고 언제나 검은 망토를 두른 채 마을을 거닐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말투는 어딘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신비로웠다.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 불렀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의 박학다식함에 감탄하기도 했다. 천문학, 의학, 공학, 심지어는 연금술까지. 그는 자신이 다 아는 듯 이야기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지? 마을 사람들은 늘 수군거렸다. 1930년 어느 날 병원으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이름은 이사벨라. 그녀는 쿠박의 가정의 딸로 20살을 갓 넘긴 젊은 여인이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깊은 눈동자에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에른스트는 멈춰섰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바로 그녀다. 내가 평생 기다려온 운명의 여인. 에른스트는 오래전 독일에서 본 환상 같은 꿈을 떠올렸다.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 꿈. 이사벨라는 그 꿈속 여인의 모습과 똑같았다. 이사벨라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다. 당시로서는 치명적인 병. 에른스트는 그녀를 치료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널 살려낼 거야. 반드시. 그는 병원 장비를 마음껏 사용했고 직접 발명한 기계를 집으로 가져와 그녀를 돌봤다. 비싼 약을 구해주고 희귀한 전기장치를 설치하며 그녀가 조금이라도 숨쉬기 편하도록 애썼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의 가족은 슬픔 속에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1931년 이사벨라는 결국 차가운 숨을 거두었다. 에른스트는 무너졌다. 그는 장례식에서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사벨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 이사벨라의 무덤은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다. 하얀 대리석 비석 아래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에른스트는 매일 그곳을 찾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꽃을 바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이사벨라, 듣고 있니?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해. 너는 내 아내야, 지금도, 앞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늙은 독일인 무덤 앞에서 노래를 한다더라.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하지만 에른스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한 사람, 무덤 속 이사벨라만이 있었다. 그리고 2년 후 1933년 어느 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묘지. 에른스트는 조용히 삽을 들고 무덤으로 향했다. 달빛만이 그를 비췄다. 그는 손을 떨며 흙을 파냈다. 마침내 관을 열었을 때 에른스트 뜻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이사벨라, 이제 우리 다시 함께야. 그는 시신을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날 이후 세상은 몰래 금단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은 점점 부패했다. 에른스트는 의학적 지식과 기묘한 상상력을 총동원해 그녀를 복원했다. 부서진 뼈는 철사로 고정하고 썩은 살은 헝겊으로 감쌌다. 얼굴은 왁스로 덧칠했고 썩은 눈은 빼내고 유리 눈을 끼웠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을 씌우고
흰 드레스를 입혔다. 그리고 그녀를 침대 위에 눕혔다. 그의 집안에 이사벨라는 다시 살아 있었다. 에른스트는 매일 그녀와 대화했다. 오늘은 바닷가에 다녀왔어. 너와 함께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밤이면 그녀 옆에 앉아 바이올린을 켰다. 때로는 춤을 추기도 했다. 세상은 몰랐다. 그의 집안에 죽음을 거부한 사랑이 살고 있다는 것을. 세월은 7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밤마다 여자의 노랫소리가 들린다더라. 에른스트의 집에서 여인의 그림자가 보인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마침내 이사벨라의 여동생이 의심을 품고 그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언니의 모습을 보았다. 썩어 문드러졌지만 분명 언니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에른스트를 체포했다. 사건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죽은 연인의 시신을 7년 동안 함께 살았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동시에 묘한 호기심에 빠졌다. 법정에 선 에른스트는 담담히 말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었다. 당시 플로리다 법에는 시신 도굴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른스트는 풀려났다. 사람들은 분노와 혐오, 그리고 이상한 동정을 동시에 느꼈다. 이사벨라의 시신은 부검 후 다시 묻혔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시신은 전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기도 했다. 죽어서도 편히 잠들지 못한 그녀의 운명. 에른스트는 이후에도 줄곧 이사벨라를 잊지 못했다. 그는 홀로 남은 집에서 작은 인형을 만들었다. 이사벨라를 꼭 닮은 인형이었다. 그는 그 인형을 품에 안고 매일 잠들었다. 1952년 에른스트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가 쓰러져 있던 방 안. 옆에는 이사벨라 인형이 함께 있었다. 에른스트 사건. 죽음을 넘어선 사랑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집착과 광기의 끔찍한 범죄일까?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한다. 어떤 이는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 말하고 다른 이는 한 여인을 2번 죽인 광기라 말한다. 분명한 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때때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른스트의 행동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끝없는 집착이 빚어낸 비극이었을까요?